사랑합니다. 아, 꺾고 돌리는 게 너무 저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원래 그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건 누구나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알 만한 그런 가수가 됐는데 저는 더 이상 가수는 못하겠어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훈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몇 년 정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한 10년쯤 버텨볼 만하십니까? 여기 10년을 버틴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민수연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전날부터 어. 너무 설레어가지고. 오, 진심으로? 네네. 오. 뵙는 것만으로도 설레는데 네네. 같이 또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더 전날 잠을 감사합니다. 설쳤습니다. 네, 사실 요새 네. 방송에서 노래할 무대는 많아도 이렇게 네네.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을 기회는 맞아요. 별로 없죠. 이렇게 좀 네. 진솔하게 그 저라는 이제 가수의 인간을 네네. 정확하게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쉽지는 않아서 사실 팬분들은 노래도 노래지만 네. 그런 인생 이야기를 기다리기도 하시는데. 많이 더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네. 그때 가수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들 하셨어요? 주변에서 많이들 놀라셨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당시 성격은 되게 진중하고 재미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노래를 또 해본 적도 없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몇몇 노래방 친구들은 있었어서 네네네.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 이제 주변 가족들은 좀 많이 놀라셨죠. 가수를 하겠다고 결심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원래 제가 고3 때까지 네. 진로를 못 정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그러면 음악의 기초를 좀 배워보자. 음. 해서 이제 클래식 작곡과를 음. 들어가게 됐죠. 아니, 네. 클래식 작곡과를 들어가는 건 기초를 배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네네. 실기 시험도 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1년 동안 정말 눈 뜨면 악보에다가 음표 그릴 정도로 와. 1년간 열심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네네. 우연치 않게 이제 나훈아 선생님 공연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멋있는 그 제스처, 표정, 그리고 이런 장르.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그게. 그래요? 네, 마음에 너무 쾅 울림이 있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없었는데 나 이거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죠. 사실 그 나이 때는 나훈아 선생님 영상 보고 감동할 나이는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뭔가 운명인가 싶었어요. 그 전에도 나훈아 선생님 노래하는 모습을 네.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었고 네. 제가 그리고 트롯은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을 때 이제 재미삼아 이제 한 곡씩 이제 막 같이 분위기 띄울 때 부르긴 했는데 네. 이렇게 가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이건 운명이다 네. 생각했죠. 고3 때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네. 그래도 음악 하겠어요 하고 클래식 음악 작곡과를 들어갔을 때 네. 부모님은 만족하셨을 텐데. 그쵸. 아무래도 진로를 못 정하고 있던 네, 때여서 네. 하고 싶은 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뭐 명백한 재능이 있는 거니까. 네, 네. 갑자기 가수를 그것도 트로트 가수를 한다고 했을 땐 부모님이 당황하셨겠는데요? 약간 많이 당황하셨죠. 특히나 이제 아버지께서 네. 많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원래 음악 활동을 하셨었어요. 네네. 잘 네. 알죠. 이제 그룹 사운드를 하셨어서 네네. 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노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네, 한 번도 없어서 네가 무슨 노래를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네. 같이 노래방에서 녹음해온 노래가 있었어요. 나훈아 네, 선생님 네. 노래 중에서 그 어메라는 예.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왔었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랑 둘이서 이제 거실에서 듣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퇴근하시고 들어오시면서 무슨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듣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거 제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 치지 말라. 오. 진짜 네가 이걸 불렀다면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테스트까지 받았어요. 사실 아버님도 음악 활동을 하셨으면 수연 씨 자라날 때 우리 아들이 노래를 얼마나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라도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에 가끔 시켜보셨을 법도 한데 네네네. 내 아들이 설마 노래를 잘하리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던 거군요.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이제 생계를 아. 이루시다 보니까 네네. 가수의 꿈을 접으셨거든요. 음. 그래서 노래방도 안 가시고 노래를 약간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전혀 아들이 이런 네. 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재능이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작곡가 선생님에게 가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겠죠. 네, 엄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네. 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엄해 한 소절 듣고 봅니다. 한 소절 해볼까요? 네네네.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와. 오,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네. 그냥 바로 나오시네요. 아, 탁 하고 키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버튼 네. 누르면 나오듯이. 네네네. 어우, 근데 소름이 그냥 쫙 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정서를, 물론 제가 수현 씨 노래를 많이 듣고 방송 현장에서도 보고 영상으로도 봤지만 네네. 이렇게 1m 50cm 너- 앞에서 굉장히 본 가까운 적은 자리에서, 처음이잖아요. 호흡이 느껴질 정도로. 네네네. 근데 노래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코로도 부르시네요.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네. 아, 노래는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본 거죠. 네네네. 코로도 부르신다는 네네. 걸. 그래서 저 무대에서 네. 잘생긴 척을 잘 못해요. 아, 그치. 네, 네네. 이제 외모 신경 안 쓰고 일단 네. 소리에 만전을 다. 맞아요. 외모보다는 노래가 아. 위주다. 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호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닙니다. 2m 내외에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작곡가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뭐 이제 가수를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기념음반을 준비를 하고 계셨었어요. 아. 작곡가 선생님 쫙 제 노래를 들으시고 아버지는 하지 말고 아들 시켜라. 네. 아들 시켜라 해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어. 약간 부산되는 느낌으로 아버지가 없어지고, 의문의 네. 일패를 당하셨고.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아버지 네. 그걸 또 빼앗은 네, 그렇게 돼버렸죠. 그럼 어쨌든 그때 작곡가 선생님은 수현 씨의 재능을 인정해 주신 거네요. 네, 너무나 또 좋게 봐주셔서 잘 키워라. 네. 자, 잘 키워라. 네. 그럼 첫 발걸음은 뭐였어요? 사실 뭐 오늘부터 가수가 돼야지. 그럼 난 가수야.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사실은 이 재능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고 친구들과 이제 노래방 가서 이제 막 트로트를 불러봤다 했잖아요. 네네. 꺾고 돌리는 게 너무 저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음. 원래 그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건 누구나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 이런 게 약간 재능인가 싶어서 타고났나 싶어서. 네, 약간은 타고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엄청 갈고 닦았죠. 내 무기는 이거다. 사실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좀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가 이쪽에 와서는 또 트로트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를 1학년만 딱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네, 나는 가수에 올인하겠다. 네, 좋아요, 그 정도의 뭔가 포부가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대회 나가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입상 대회라든지 뭐 가요제라든지 노래자랑 같은 곳 한 번도 나가본 적이 그러고 보니까 방송하면서도 그 흔한 전국 노래자랑 영상 한 번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음반을 발매하고 앨범을 냈는데 한 달 뒤인가 히든싱어 아, 라는 네네.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와서 오, 태진아 선생님 편이었어요. 모창 가수로 출연했다고. 네네네. 오디션 한번 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 당시 이제 완전 그냥 신인이 이제 데뷔 한 달짜리가 애기가 완전 애기가 이제 큰 방송에 나가게 네네. 된 거죠. 네네.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스스로도 그냥 연습 삼아 네. 한번 가보자. 네, 좋은 기회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우연치 않게 이게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본선도 가고 와. 최종 이제 3등까지 하게 됐죠.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데뷔는 히든싱어였군요. 그렇죠. 네. 태진아 선생님 모창 여기서 한번 갑니다. 네.
제가 이게 오래돼서 네네.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음반은 태진아 선생님 모창을 한 음반은 아니었을 네,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제작진이 이 가수는 네. 태진아 선생님 음성을 잘 흉내낼 수 있겠다 네. 판단해서 섭외를 한 거고 약간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태진아 선생님을 흉내내는 노래 연습을 하셨을 테고 맞아요. 시간은 흘러서 네. 태진아 선생님의 향기는 사라졌지만 향기는 약간 많이 이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추억을 살려서 네, 그래, 한번. 추억을 살려서. 네.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네, 있나요? 네, 있어요. 살아있나요? 다행이네요. 약간 그 가끔 태진아 선생님이 거칠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소리가. 맞습니다. 그 느낌이 있네요. 이제 거칠면서 이게 좀 남성스러워. 그래요, 네. 그래요.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히든싱어에서 3등을 하고 나서 네네. 뭔가 상황이 확 바뀌던가요? 그 당시에 그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조금 이슈가 됐다 그럼요. 보니까 네. 이제 어딜 가나 히든싱어에서 봤다 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네, 생겼어. 그 당시에 이제 휴게소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인기의 척도 같이 맞아요, 좀 맞아요.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특히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휴게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휴게소를 가면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신기했죠. 이제 막 데뷔했는데. 네. 그럼 슬슬 행사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하셨겠네요. 네, 그 당시에는 많이들 좀 불러주셨었어요. 그래서 태진아 선생님 이제 노래들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무명 가수로 봐야 돼요? 어쨌든 방송은 탄 거잖아. 그쵸, 방송은 탔었는데 그게 정말 짧았습니다. 길었으면 좋았는데 히든싱어 효과가 네. 몇 달 못 갔구나. 이게 아무래도 저라는 가수의 노래로 뜬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경력이 많아서 저를 잘 가꿔서 이게 쭉 잘 갔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잘 모르다 보니까 금방 또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네. 히든싱어를 한번 뜨면 네. 이 효과 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뭐가 하나 더 떠줘야 네, 되거든요. 그 가면서 뭔가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죠. 그냥 갈 줄 알았다. 네, 이거죠.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면 나는 무명 가수구나. 나는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네. 나는 쉽게 인기 가수가 되긴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끼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습니다. 이게 될 것 같으면 꺾이고 될 것 같으면 꺾이고 이런 적이 너무 많았기도 했고 오랜 기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데뷔 초 때는 멋모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한 3, 4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다가 뭐 때문에 안 됐을까 라는 원인을 이제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내 자신한테 이제 원인이 돌아간 거죠. 내가 재능이 없다. 내가 이 길이랑 뭔가 안 맞는데 억지로 붙잡고 지금 나는 가고 있는 것 같다. 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졌죠. 마음속에. 보통 주변에서 보면 꿈을 향해 돌진하는 청춘들을 볼 네. 때 장벽에 한번 부딪히고 나면 네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네. 이건 환경 탓이야. 네네. 이건 이 세상 탓이야. 맞아요. 이건 이 시스템 탓이야. 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실제로 환경 탓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무조건 내 탓이야.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맞아요. 내가 타고나지를 않아서 그래. 네. 라고 탓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후자였군요. 네, 제가 원래도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제 자신한테 항상 너무 엄격해서 전 제 노래가 마음에 든 적이 진짜 그래요? 없거든요. 매번 활동을 하면서도. 저도 제 방송 마음에 들어 한 적 없어. 그거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 노래 저도 제 방송을 그렇죠? 보진 못해요. 네. 그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다들 주변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문제야? 그럼 내가 문제야. 가 이제 됐던 거죠. 그러면 그 즈음에 어쨌든 3년, 4년, 5년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때 부모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기대를 많이 네. 하셨을 텐데. 근데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셨어요. 훌륭하시다. 저는 제 자신을 탓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냥 언젠간 될 거야. 믿고 기다려 주시는 마음이.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하고. 네네. 원래 길게 봐야 되고 이건 마라톤이야.
라고 해주셨거든요. 아버님이 그 영역을 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버지께서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음. 내가 딱 10년 정도만 너를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네. 10년 안에 네가 뭔가를 이뤄봐라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으셨던 거죠, 아버지. 근데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네. 사실 저라면 야, 너 나이 들어가. 너 지금 25, 26 넘어가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있을 거야. 자, 노래는 취미로 하고 네 살 길 찾아가자. 지금 학교도 안 마쳤잖아, 너. 맞아요. 어떻게 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실적인 거죠. 그럼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는 하시잖아요. 너무 이해하고 네네네. 사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아, 오히려. 그게 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한테 탓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일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은 쓰게 되고 내가 이 집안에 지금 너무 구멍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생활을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와버렸죠. 사실 아버지 어머니 일하시면서 나를 뒷바라지 하는 건데 네. 오히려 내가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해 드려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나 네네. 싶기도 했을 테고 네네.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로 돈을 벌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집안이 네. 그 당시 이제 약간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약간 실패를 하신 게 있었어서 이런. 제가 그 경제 활동을 계속 했었어야 됐어요. 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혀 안 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저는 더 이상 가수는 못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일을 찾았죠. 택배 상하차 그 일도 하셨구나. 네, 전단지도 해보고 아, 이제 할 수 있는 그 일용직들은 거의 많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초반에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노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요? 네, 그 순간에는 오히려 노래 생각이 안 났고 사실 이 노래를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해서 제가 돈을 번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 손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돈이라고 해야 되나? 잡히는 돈이 네, 잡히는 없었죠. 돈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만큼의 수당을 이제 받네라는 그런 뿌듯함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오히려. 하지만 그 일이 미래를 보장하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임시방편의 네, 생계 수단이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은 보이지 않았을 텐데 네. 내가 노래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일을 계속해서 다른 나의 미래를 찾아야 하나 네. 고민이 참 많으셨겠네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당시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긴 터널이었어요. 네네. 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우선은 급하니까 이제 집안에 보탬은 돼야 되니까 이 일용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뭔가를 또 생각을 또 하고 네.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닥치는 대로 좀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마이크에 대한 미련은 안 생기던가요? 왜 택배 상하차 하면서도 오며 가며 텔레비전 속에 가수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큰 대형 무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제가 거의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음악도 안 듣고 노래도 아예 부르지도 일부러 않았어요. 멀리 일부러 아예 그냥 멀리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일용직만 했던 것이 뭔가 미련이 남아서인가? 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네. 네. 제대로 직업을 안 찾고 네네.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어도 됐는데 그걸 안 했던 것은 혹시나 내가 일이 들어오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말의 기대감. 네, 일말의 다시 기대감. 행사에서 날 찾을 수도 예. 있어. 그럼 일을 두고 그 행사장에 가봐야지. 네, 그런 생각이 약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행사장에서 연락은 안 오던가요?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지금도 어떤 청춘들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시절을 지금 돌이키면 어때요?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거나 다른 일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버티고 견뎌온 세월이 오히려 수현 씨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왔던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의 민수연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격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일을 겪음으로써. 아, 그래요. 네. 사실 그 시간을 수연 씨도 인내했겠지만 네. 그런 수연 씨를 바라보는 부모님도 아, 그렇죠. 꽤 힘든 인내 시간이었을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는 아마 자녀들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 시절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걸로는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네네. 어찌됐건 간에 네가 마음을 먹으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의 그 씨앗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 한마디라도. 네, 말 한마디라도 어떤 것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도전 자체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 상태면. 근데 옆에서 이제 너무 다그치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라고 하면 더 숨어버리기 마련이라서 약간은 조금 온화한 방법으로 믿어주는 것이 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맘둘 곳이 없었을 텐데 집에 가서조차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다그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네. 정말 마음의 쉼터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도피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서라도 쉬고 또 다른 미래를 계획하고 네. 꿈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네. 마음의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한테는 그 일상적으로 하나도 바뀐 것 없이 그냥 변함없이 대해주신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은 일단 그렇게 대해 주신 네.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수 씨는 가수예요. 네네. 그리고 뭐 누구나 알 만한 그런 가수가 됐는데 네네. 다시 일어서게 된 계기, 원동력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만두고 나서 그렇게 일용직을 하고 전혀 이제 가수 생각을 안 했다가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오디션이 있는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당차게 거절을 저 노래 안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제안하셨구나. 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 마음 한편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내가 마무리를 못 짓고 왔다.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10년 동안 노래를 했는데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마무리 무대도 못하고 이렇게 도피하듯이 끝내고 온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럼 마지막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가수라는 마음을 진짜 아예 접고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나갔었죠.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도전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무대를 불사하겠다라는 심정이었네요. 네, 다른 오디션 나갔을 때와 마음가짐이 아예 달랐었어요. 정말 그냥 다 비우고 그냥 마지막으로 내 노래 들려주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갔었죠.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이었나요? 저는 오히려 엄청 편했어요. 긴장도 됐지만 오랜만에 서는 무대이기 때문에 긴장은 됐지만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마지막 무대를 제공해 준다. 네, 그렇죠. 정도의 마음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편안함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수연 씨의 실력을 제대로 느끼게 되고 또 시청자들이 마음을 모아준 게 아닌가 싶은데 한 칸 한 칸, 한 라운드 한 라운드 통과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마이크를 잡았던 시간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재밌었어요. 네, 저 원래 경연을 나가거나 옛날 성격이었으면 내가 다 이겨야지, 내가 다 잡아먹을 거야 이런 약간 독한 마음을 품고 많이 했었는데 샘도 많고. 네, 승부욕이 너무 세서 근데 그 당시는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팀도 하면서 노래도 하고 내 노래도 뭔가 이렇게 꾸며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데 올라가고 있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국 3위를 차지합니다. 혹시 우승이나 준우승에 대한 미련 아쉬움은 없었나요? 그 당신 전혀 없었어요. 동메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네, 3등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포기할 생각으로 나왔었는데 너무 이게 민수연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인정해 주신 거니까 너무 기뻤죠. 아버지는 뭐라 하시던가요? 아버지가 우셨어요. 그 끝나고 나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너무 고생했다고, 장하다고 아드님.
근데 원래 아버지께서 칭찬을 굉장히 인색하시고 네. 거의 칭찬을 안 하시고 제가 뵙기엔 아주 네. 후하시고 넉넉하시고 뭔가 그렇죠. 칭찬 많이 해주실 분 같은데. 근데 일에 관해서는 아. 정말 철두철미하시기 네. 때문에 저 예전에 이제 뭐 행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다녀도 항상 끝나고 나면 피드백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네. 요게 부족했다. 아. 이거는 좀 더 잘해야겠다. 근데 정말 아무 말씀 없이 칭찬만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오늘의 가수 민수연은 아버지가 몇 할? 몇 퍼센트 정도? 아버지가 거의 뭐 그래요? 구할 9할? 네. 90%까지? 에이, 그러면 수연 씨가 한 노력도 있고 수연 씨가 기다린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 10%만 먹겠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왜냐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뭐 노래 연습이라든지 무대 매너, 민수연 자체를 이렇게 거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아버지께 한 말씀 할까요? 그러면 뭐 저기 뒤에 앉아 계시지만 저기 일부러 계시잖아요. 시선 피하고 네. 계신 것 일부러 안 같은데.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뭐. 네. 참 쑥스럽습니다. 이 아버지한테 한 말씀 드리는 게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인간 문준용이 아니라 이 가수 민수연을 키우시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아버지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같이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아니요, 아버지한테 아니요. 하는 건 항상 부끄러워요. 이게 제가 아버지였더라면 네. 제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내가 웅크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사실 지나온 10년 세월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잖아요. 네네.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네. 이럴 기회는 많지 않으실 텐데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네.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저 약간 속이 약간 뻥 뚫리는 것 네. 같은 느낌도 들고 진솔한 이런 얘기들을 요즘은 되게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이 가수 민수연의 노래는 아셔도 이 인간 민수연의 그 성향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네. 이 이야기도 모르실 수 있잖아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되게 요즘 또 솔직한 가수가 되고 싶기 때문에 너무 저한테는 뜻깊고 너무 행복한 자리입니다 지금. 네.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참 잘 자란 청년이라 하는 생각 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물론 아침마당 방송에서도 몇 번 봤지만 네. 단편적인 이야기였고 네. 또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 이렇게 진중한 얘기 길게 들을 수 없었는데 맞습니다. 뭔가 민수연 씨의 인생으로 잠시 여행을 다녀온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 가수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네, 나는 나만의 개성을 어떻게 드러날까 네네.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네. 그래서 연구하고 갈고 닦고 있어요. 요즘 수많은 가수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뭘 더 연구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내 뿌리는 정통이니까 정통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네. 약간 더 비워내면서도 잘 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 연구를 해보자 하고 있죠. 사실 트로트라는 영역에 젊은 가수들이 네.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됐죠. 이제 오디션이 그냥 나오면서. 그럼요. 특히 남성 가수들은 더 그런데 맞습니다. 너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죠. 네. 후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세미트롯이라는 말이 당연해졌고 네, 맞아요. 트로트조차 발라드처럼 부르는 가수들도 맞아요. 생겼고 네, 다양해졌죠. 뭐 심지어 태권도를 하면서 네. 부르는 트롯에 뭐 점핑을 하면서 점핑도 부르는 하고, 트롯에 또 성악도들이 또 네. 국악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트롯 무대에 뛰어들면서 정말 트롯의 다양성을 관객들은 누리고 있거든요. 네, 네. 팬들에게는 정말 골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정말 네. 좋은 시절인데 네. 가수들은 얼마나 힘들까. 가수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 가수를 보면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네네네. 이런 모습 보면 요게 인기를 끌면 요렇게도 해보고 싶고 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트렌드가 네네. 그렇다고 하면 따라갈 수는 있죠. 이제 좋은 것들은 또 취하는 게 또 좋은 거니까. 음.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저만의 것을 좀 많이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시대 자체가 뭔가 세미트롯이 지금 위주다. 그래도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왜냐면은 가수잖아요. 네네. 가수라는 타이틀을 달려면 제일 본인이 잘하는 걸 들려줘야 네. 감동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정도를 걸어야 되겠다. 네. 정통 트롯을 고집해야 네, 되겠다라는 네.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정통 트롯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배들과 비교되는, 네, 그것도 100년 역사의 대선배들과 비교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선배님들과 비교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또 오히려 네, 영광인 거고, 저는 네. 아직 선배님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모자른 네. 가수이기 때문에. 물론 100년 뒤에 있지만 네, 네. 네. 그리고 초반에는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 나이가 어린데 왜 정통 트롯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냐. 안 어울린다. 맞지 않는다. 그냥 세미 트롯을 해라. 약간 춤추면서 세미 트롯을 하는 게 이 나이에 더 어울린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내가 정통 트롯이 너무 좋아서 이 트롯 가수를 하게 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그럼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이 직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 거 보여줄 거야. 결국에는 인정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했죠. 멋있다.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라는 조건을 요즘 청춘들은 쉽지 않죠. 너무 급변하는 시대여서. 빨리빨리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 뭐 맞습니다. 심지어 은퇴도 일찍 하고 싶어 하는 이 맞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난 이 길을 고집할 거야. 이 다짐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때로는 이렇게 젊고 이렇게 발랄한데 이거 뭐야, 완전히 에어른인데 에늙은인데 뭐 이런 표현도 들으시잖아요. 저는 그거는 가수 데뷔하기 전부터도 많이 들었어요. 네네. 어릴 때부터도 약간 되게 진지하게 말하고 진중하게 말하고 예의 범절을 굉장히 좀 많이 그래요. 따지는 스타일이어서 아유, 부모님이 잘 키우셨구나.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뭐 가수 데뷔했다고 사실 그 성향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요즘에서야 약간 더 나이를 찾아갔나? 같은 네.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애늙은이었지만 이제 나이 따라간다. 이제는 약간 나이를 따라갔나? 그러니까 나이가 따라온 거네요. 그쵸. 약간 더 솔직해지고 약간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도 치고 그렇죠. 굉장히 밝아졌죠, 옛날보다. 유연성이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도를 걷는 또 정통을 고집하는 가수들이 요즘 어디서 진가가 나타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KBS 가요 무대 나왔어요. 가요 무대에 이제 젊은 가수들도 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미트롯하고 또 자기의 영역을 퓨전식으로 펼쳐나가는 가수들은 왠지 가요 무대 나오면 어르신들이 들으시기 쟤는 좀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정통 트로트의 길을 지켜주는 친구들이 나오면 그래 얘야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요 무대를 좀 자주 나갔었는데 네네. 가요 무대를 보시고 팬이 되신 분들도 많고 저는 항상 가요 무대 갈 때마다 굉장히 또 설레면서도 엄청 긴장돼요. 저한테는 정말 긴장되는 무대 중에 하나가 가요 무대예요. 많은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그 역사가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실수해서도 안 되고 정말 잘 불러내야 된다. 이 선배님의 노래를 빛내야 된다. 그런 사명감도 약간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무대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가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나운서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 김동원 선배님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살아있는 전설로 사한 증인으로 남아 때마다 계시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정말 한결같으셔서. 저희 후배들은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만수무강하셔서 천년만년하셔서 1세대 아나운서의 그 현역의 자리를 오래오래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사실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홍랑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여기서 일단 한 소절 듣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쓰라린 이별에 우는 마음 허들가지 꺾어 보내노라. 나온 지 꽤 됐어요 벌써. 꽤 됐죠. 2016년도에 10년이야. 나왔으니까요.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은 어떻게 달라요? 사실 노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네. 기교도 많고 그럼요. 예, 네.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지. 정말 완벽하게 불러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솔직하게 더 표현을 하지? 진솔하게. 네, 나오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가사를 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한 소절을 불렀는데도 무척 편안하게 부르셨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힘 다 빼고.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게 어. 그 너무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대로 힘드는 거라서. 느껴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부른 음원을 들으면 아, 본인은 어떤 마음일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흉내를 내고 있나?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내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당시에만의 그 또 맛이 있겠지만 지금의 민수연의 홍랑이 조금 더 영그럽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민수연의 히든싱어를 한다. 네. 만약에 하면 이제 행복한 상상이네요. 민수연 모창 가수들이 네. 나와서 홍랑을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몇 라운드가 됐든 홍랑을 네, 부를 텐데 네. 어느 시절의 홍랑을 따라하기를 원하세요? 그 모창 가수들이. 이 질문 되게 좋다. 질문 진짜 좋네요. 근데 좋으면서 어려워요 지금. 사실 그들도 음원을 들으면서 연습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 맞아요. 히든싱어 저도 음원을 나왔을 들으면서요. 때도. 네. 지금의 민수연은 제가 정말 자기 스타일을 많이 찾아간 상태로 부르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의를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창 가수를 배려해서. 네, 그럼요. 같이 잘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데뷔 초 때를 어. 제가 맞춰야죠. 좋아요, 네. 좋아요. 아유, 선배 취지에 가수로서의 아량. 네. 히든싱어 민수연 편을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네. 뭐 언젠간 충분히 이루어질 일이죠. 네. 네. 또래 가수 가운데 자기 노래가 이렇게 네. 인기를 끄는 가수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네, 네. 알죠?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얼마나 큰 행운이요, 큰 복인지 몰라요. 데뷔 초 때 네네. 전국에 있는 노래 교실을 정말 다 다녔습니다. 네네. 네, 잠 안 자고 정말 네.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랑이라는 노래가 입소문으로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는 뭐 오디션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홍랑은 매 무대마다 부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죠. 왜냐면 가수는 노래가 약간 또 명함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라고 항상 거의 말씀을 드리죠. 똑같은 말을 할 정도로. 네네. 지금 10살, 11살이 됐다는 건 코로나 시기를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코로나 시절이 사실 굉장히 모두가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 이제 홍랑이 입소문을 이렇게 타면서 때였는데.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노래는 이제 뜨겠다. 운때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코로나가 딱 걸리면서 제가 직접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정책이죠, 정책이. 아예 그냥 딱 멈춰버린 거죠. 근데 노래는 약간 운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하늘이 내리는 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를 타야 이게 국민 가요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 건데 네. 그게 약간 타이밍이 많이 엇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었죠. 예. 그래도 우리들의 임영웅 씨가 이게 이제 하늘이 내리는 때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너무 은인이죠,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건데 그 영웅이 형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의기투합도 많이 네네. 했었었고 예전부터 그 형이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홍랑 노래가 좋으니까 한번 꼭 네 노래를 부르겠다. 그랬구나. 네. 너무 바쁜 스케줄도 있고 현장 또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TV를 보는데 제 친구 민수연의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홍랑 하면서 부르시는데 그 너무 감동.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너무 몰려왔죠. 그 당시에. 그래서 감사 인사를 형에게 이제 막 보내고 다음날 이제 자고 눈을 떴는데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그 당시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1위로 이제 홍랑이 딱 네. 적혀 있는 걸 보고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진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지금 표정만 봐도 그때 네. 어때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었는지를 느낄 수 맞아요. 있어요. 자, 이제 불타는 트롯맨을 나갑니다. 네. 사실 앞선 영상에서 말한 대로 이건 나의 마지막 무대야. 네네. 그리고 방송국에서 나에게 제공한 나의 고별 무대야라는 네. 마음가짐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편안할 수 있었다라고 네. 하지만 경연 기간 그 수개월이 음. 사실 이게 보통 힘든 기간이 아니잖아요. 많이 힘들죠. 네. 체력적으로도 어. 힘들고 이 마음적으로도 너무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 또 출연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뭐 방송국 열정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거니까요. 알지만 예. 그야말로 진짜 열정으로 가는 예. 거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는 맞습니다. 거다. 꿈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또 내가 아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연습해야 되고, 맞아요. 뭐 때론 낯선 노래도 불러야 하고. 네. 그리고 나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네. 다 같이 팀을 맞춰서 해야 하고 하는 맞아요. 그 터널도 꽤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었고 음. 그 마냥 또 이제 신기한 느낌도 있었지만 네. 쉽진 않았던 게 제가 그 데뷔 초 때부터 불탄 트롯맨 나가기 전까지 무대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정자로 이렇게 노래를 네. 30cm 안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션을 나가니까 팀 미션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춤을 이제 많이 춰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시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돼요.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절대 안 돼. 그리고 또 팀한테 민폐를 끼치면 그게 더 안 문제죠. 되니까. 이 성격에 그 네네. 민폐가 더 걱정인 거죠. 네, 너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이 손끝 마디까지 정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손가락 방향까지도. 네, 방향까지. 그래가지고 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음. 나는 안 움직였을 뿐이지 생각보다 몸치는 아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몸치는 아니구나. 안 했기 때문이다. 네, 안 했기 때문이다. 안 네. 배웠기 때문이다. 이게 뭐 저도 그런 마음이지만 사실 나 하나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팀이 떨어진다. 그건 너무- 이건 못 견디는 예, 성격이시잖아요.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에 담아둘 거예요, 제가. 예. 그러면 불타는 트롯맨 여정에서 어떤 무대가 제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못 보는 무대가 네.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 예심 때 음. 불렀던 무심세월이라는 노래가 네네. 있는데 그 당시에 제 모습을 보면 되게 초라해요. 예심 때라 또. 예, 정말 힘이 없고 어. 기가 없는 아.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네네. 자신감도 없고 그 상태에서 되게 불쌍하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감정이 너무 느껴져서 아직까지도 영상을 못 보고 듣지를 않아요. 그 곡도 잘 안 불러요, 그러면? 초반에 이제 불탄 트롯맨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무심세월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초반에 많이 불렀었죠. 근데 부를 때마다 약간 힘이 좀 들어요. 너무 그때 감정이입이 약간 그 트라우마 네. 비슷한 게 생각이 나요. 네, 약간 감정이입이 돼서 그럼 오늘 한 소절 부르면서 그 트라우마를 떨쳐버리시면 어때요? 그래 볼까요? 네, 네. 지금의 마음가짐이면 그럼요. 되게 네. 행복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세요. 네. 내가 지금 불타는 트롯맨 내심에 나가서 무심세월을 부른다. 지금 이 기분, 이 느낌으로. 네. 그리고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3등을 할 거고. 그리고 미리 다 이렇게 그럼요.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죠? 행복 회로를 돌리고 나서 이제 무심세월을 부르면 좀 느낌이 달라지죠. 지금 왔습니다. 네.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 가자. 네. 저는 살짝 울컥했는데 네. 너 따라가려니 참 힘들구나 할 네. 때 그 시절엔 진짜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고 그 무심세월이라는 노래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사를 보고 나서 제가 제 자신한테 불러주는 노래는 사실 몇 없잖아요. 가수가. 그렇죠. 근데 내 자신이 위로를 좀 받는 노래인 거예요. 나를 위한 노래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나를 위로하고 내가 위로를 받으면 내가 진정성 있게 부르고 이 들어주시는 관객분들도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노래 네. 부를 때마다.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 2에서 결선 주제가 나를 위한 요리였잖아요. 네. 손님을 위한 그렇죠. 요리, 남을 위한 요리만 하다가 네. 나를 위한 요리를 하라고 그랬을 때 최강록 셰프가 했던 이야기들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요리의 장면들 그리고 심사위원이 먹을 때 한술 뜨던 그 모습들이 네. 강력한데 만약 수현 씨에게 지금 나를 위한 노래, 수현 씨를 위한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면 네. 어떤 곡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시겠어요? 요즘 마음가짐 자체가 약간 비워내고 아, 네. 있는 그대로 아, 솔직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같은 마인드여서 나훈 선생님의 공이라는 노래 가사가 어릴 때는 정말 그 가사 생각 안 하고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너무 멋있게 부르셔서 따라 부르고 싶었던 노래인데 지금은 약간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 자체가. 아직 사실 그 공을 곱씹을 나이는 아닌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한참 모자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 가사가 와닿았다는 건 네.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철이 들고 있다는 뜻이고 가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기서 이제 공을 한 소절 네, 청해 듣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아 진짜 뭐 어르신들 앞에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한 60쯤 되고 보면 알게 돼요. 진짜 알게 돼요. 진짜 그때 알았던 건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20대에 비하면 이때 아는 것도 아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20대의 또 마음가짐과 30대 마음가짐도 그럼요. 다르고 네.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본심은 뭐예요? 상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가 지금 이미 상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네. 제가 이 한 번도 귀엽다는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없어요. 오 그래요? 네, 굉장히 그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상남자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 너무 귀여워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가 귀엽냐 했더니 그냥 다 귀엽다고. 맞아요. 네, 네. 얼굴부터 뭐 행동하는 거. 특히 그 웃는 표정. 아, 맞아요. 네, 웃는 네. 걸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왠지 모를 소년미와 네. 꾸렁미라고도 하잖아요. 네, 꾸러기 같은 그 느낌. 네네. 사실 지금은 좀 덜 귀여워졌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느껴져. 지금 또 이제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하니까. 네. 근데 3, 4년 전에 진짜 귀여웠어요. 아니 제가 그 눈웃음을 친다라고 해요. 맞아요. 네. 일부러 치는 건 전혀 아닌데 그냥 네. 그 표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약하게 웃는 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아, 웃을 때 그냥 환하게 네. 웃어서 그냥 표현을 어. 해야지 내가 어. 기쁜 걸 알지. 어. 그냥 약간 가식적으로 웃으면 어. 이게 저는 다 티가 나서. 수현 씨 얼굴엔 네. 미소가 없어요. 그냥 그냥 웃음만 있어요. 맞아요. 미소는 사실 얇은 웃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걸 네. 못해요 제가. 미소가 없어. 네. 미소 연습을 좀 미소 연습을 하셔야 되는 해봤어요. 것 같아요. 아, 거울 그래요? 보고 해봤는데 네네.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본인은 상남자라고 우기니까 네, 팬들이 그렇죠. 당황스러워 하시죠. 제 팬들은 그냥 네. 그래 너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줄게 같은 이제 느낌이시죠. 상남자는 쉽게 웃지 않거든요. 저는 약간 쾌남, 쾌활한 상남자. 네네. 네. 왠지 스킨 선전해야 될 것 그쵸. 같은 느낌. 막 하고 그 이빨 그냥 확 드러내면서 네. 네. 그런 막 카리스마 있는 그런 상남자 말고. 가수 데뷔 전에 네, 그 나훈아 선생님 영상 보고 이 길이 내 길이다 했던 그 나훈아 선생님이 풍기는 그런 매력을 롤 원하시는 모델이죠. 거예요. 네. 관중을 이렇게 휘어잡고 어. 때로는 되게 눈웃음 살짝 이렇게 하고 이빨 환히 드러내시면서 치아 드러내면서 약간 네. 구릿빛으로 맞아요. 빛나는 그 그런 느낌. 때로는 그 네. 이렇게 민소매 흔히 말하는 러닝 셔츠도 입고 부르실 수 그렇죠. 있어요. 그거 입고 춤추시는데 얼마나 섹시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가능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조금 더 이제 경력이 쌓이고 나면 과감하게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상남자로 등극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어떠셨어요? 굉장히 그 진지한 사람이어서 어. 뭐는 뭐고 뭐는 뭐야. 지금 보면 융통성이 없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원리 원칙을 따르는 모범생?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리더십도 좀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한 게 응. 초등학교 때 이제 전교회장을 그래요. 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전국 어린이회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전교회장들 이제 네, 전국에 네. 모이는 거기서 이제 회장도 한번 그래요. 했었고. 지금 성격으로 생각해 보면 어. 어떻게 했지? 그러게 이게 일단 네. 남업회사에 나서야 되고 네, 네. 뭐 가끔 대표로 스피치도 해야 되고 네, 그럴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네. 글쎄 운동도 좀 하고 운동하던 네. 친구들이 인기 있어서 막 회장도 네.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뚱뚱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상상이 네. 안 가네. 통통했어요. 살집이 좀 오른. 네. 그럼 살이 언제 내렸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아, 약간 통통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친구가 너 살 좀 빼봐. 너 살 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찔렀죠, 저를. 그러면서 안경도 꼈었거든요. 아, 네네. 안경을 벗고 어. 렌즈를 한번 껴봐. 해서 그때부터 그 친구와 방학 때 이제 막 달리기를 하면서 거의 한 11kg? 아, 그래요? 네, 11kg를 한 달 만에 이제 빼고 아. 학교를 간 거예요. 원판을 되찾아가지고 갔군요. 네. 네. 아, 렌즈도 끼고. 렌즈도 네, 끼고 이제 안경 안 심지어. 끼고. 네네네. 끼고 갔는데 주변 친구들이 어. 난리가 난 거죠. 전화가 왔나? 누구였지? 아, 걔잖아. 하고 이제 와가지고 너무 잘 뺐다고. 그 나이 때 11kg 뺐으면 완전 딴 사람처럼 보이죠. 네, 네네. 제가 봐도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지. 이 느낌으로 쭉 네. 온 거예요. 이 느낌으로 이제 유지했죠. 근데 수년 전에 아침마당 나오셔서 네. 손태진 씨랑 네. 신성 씨랑 함께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신성 씨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네. 의외로 허당기가 있다고 수현 씨가. 아, 제가 응. 안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저는 되게 완벽하게 나는 일 처리를 하고 막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되게 완벽할 네네네.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요. 아. 저한테 뭘 시키면 네. 이것 좀 해줘 음. 하면 항상 실수를 해놓고 이것 좀 만져줘 하면 그걸 항상 부셔놓고 아, 그래요? 네, 걸을 때도 자꾸 어디 걸려서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허당끼가 아니라 허당미라고 그러죠. 허당미. 이제 허당이 아름다움으로. 아, 네네. 아름답게 포장이 될 수 그럼요. 있나요? 그러니까 왠지 밉지 않고 네. 아유 그 모습마저도 귀여운. 네. 네. 그래서 드러내고 있어요 요즘에 그냥. 그래서 팬심을 쥐고 흔드시나 보네요. 네네. 아, 근데 확실히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이제 드러내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허당끼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편하게 네. 얘기하는 거 보면. 네네네네. 사실 진짜 허당들은 허당끼를 숨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허당은 아닌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 오히려 빈틈을 보여서 내가 네.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그러니까 성격 좋은 거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의외로 술을 못 하신다고. 전 네, 소문을 들었어요. 술을 아예 못해요. 어. 그 사실 한 잔만 마셔도 네네. 이게 온몸이 빨개지는 스타일이고. 저도 그래. 전 한 모금만 마셔도 맞아요. 불타올라요. 저는 눈에 혈관이 터져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네네. 빨갛게. 그냥 빨개서 터져가지고 네. 그게 며칠 가버리기 때문에 아,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술을 먹이려고 하지 그쵸. 않아요. 그 숙취가 다음 날 온다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마시면서 오는 당일에 스타일이라서 당일에.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알코올이 온 네. 몸을 돌아다니는 게 네. 느껴져요. 이게 분해가 안 된 상태로. 근데 드시고 싶은 마음은 없죠, 없으신 없죠, 거죠? 없죠. 저도 전혀 없거든요. 네네. 아유, 그러게요. 동지를 그러게요. 오랜만에 네네. 뵈가지고. 아니 그래도 뭐 이런저런 회식 자리에 가면 네. 잘 즐겨요. 저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약간 술은 안 먹지만 술 마신 것처럼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럼요. 같이 나는, 놀아주고 그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뒤처리 다 해주고. 그런 부작용이 약간 따르죠. 네네. 뭐 그 정도 서비스는 네.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리도 다 불러주고, 네. 뭐 다 대리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사회생활이니까요. 네. 자, 이제 팬클럽 얘기를 좀 해봐요. 무명 시절에도 팬클럽이 만들어지긴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기분 어때요? 지금처럼 막 어마어마한 팬클럽 말고 그 당시 정말 막 한 명, 두 명 막 그 늘어날 때 그 맞아요. 느낌. 정말 새로워요. 새롭고 이 한 분 한 분이 현장에 다 오셔서 얼굴을 뵙고 싶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고 손 한 번 잡아드리고 싶고 항상 같이 하고 싶다. 내가 어딜 가나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되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내가 뭐라고. 네, 이런 그 느낌이 마음이었어요. 드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진짜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만 했을 뿐인데
그 이상의 것으로 바라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엄마 같은 사랑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맹목적인. 네, 네. 네. 무조건적. 네, 무조건적인. 사실 그분들에게 생기는 건 없어요. 그냥 기쁘실 뿐이죠. 네. 나를 보고 기뻐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기쁘시죠. 맞아요. 아, 네. 저는 너무 행복하죠.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답 드려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불타는 트롯맨 이후에 또 뭐 어마어마해졌습니까? 아. 뭐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마음이 다르다고. 이제는 이렇게 많으신데 뭐 하면서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네. 않고 제가 항상 어딜 가나 이제 먼 곳이어도 항상 같이 와주세요. 그러시겠죠. 네, 팬클럽 분들께서 네, 같이 와주셔서 그리고 가수보다 음. 항상 3시간, 4시간씩 먼저 현장에 도착해 주시고 그 안에 이제 홍보, 이 민수연이를 홍보해 주실 것들을 또 가져오셔서 많은 또 시민분들께 또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진짜 잘해야지. 내가 뭘 하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그래서 매번 웬만하면 그 얼굴을 보고 가려고 퇴근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잠깐이라도. 네, 잠깐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도 사실 팬클럽은 없지만 네. 그래서 그 느낌은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김재훈 TV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이 많으시죠. 45만 명을 네. 생각하면 아니 제가 뭐라고 네. 이 영상이 뭐라고 이렇게 구독을 눌러 주시나. 네. 사실 요즘은 구독 잘 안 누르게 되잖아요. 맞아. 그냥 보게 되죠. 5, 6년 전에는 그래도 구독을 부지런히 눌렀는데 맞아요. 구독하는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찾아 들어와서 음. 보는 거지 구독 안 누르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도 구독을 눌러주시는 이 45만 명이 어찌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전히 아침마당 얘기를 해주시고 아침마당이 떠난 지 워낙 벌써 보여주신 게 수개월이 많았어가지고.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한데 네. 해드리려면 네. 해드릴 게 없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민수연 씨 같은 분 모셔서 또 필요한 정보 전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최선이죠. 근데 네.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팬클럽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민낯. 네. 독특해요. 네, 민낯이라고 응. 이제 제가 같이 지은 이름인데 그래요. 민수연의 또 다른 얼굴들이라는 또 그런 뜻이어서 내가 민낯이고 민낯도 민수연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약간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연예인이 누군가에게 민낯을 보여준다는 건 네.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네. 한 식구죠. 거의. 거리낌이 없는. 맞아요. 네. 자, 민낯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사실 민낯 여러분이 몰려오셔서 또 네. 이 영상 밑에 또 이렇게 쫙 또 댓글 달아주시고 네. 또 오신 김에 김재훈 TV도 구독하고 구독도 다 가시고 눌러주시고. 뭐 이럴 테니까 민낯 여러분께. 민낯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항상 그 민수연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현장에 오셔서 기살려 주시고 민수연이 아플까봐 항상 걱정해 주시고 그 마음들이 민수연이가 가수로서 계속 가야 되는 길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영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프지 마시고 아프면 못 옵니다. 아프면 현장에 못 오니까 아프지 마시고 민수연이랑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낯 정말 사랑하고요. 네. 김재훈 TV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파도 현장에 가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아플 그거 땐 속상해요. 좀 쉬시라고 하세요. 네, 딱 네. 봐도 얼굴이 낯빛이 안 힘드신데.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수연 씨 보면 힘나니까. 네, 또.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오지 마세요 해도 근데 봐야지 나아요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팬은 가수 닮아간다고 네. 민낯 팬클럽 회원들이 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다고. 이게 막 네. 공연장 뒷정리 제일 잘한다, 네. 기부 활동 앞장선다 소문이 좀 났던데요. 네, 많은 또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현장에 민낯 이 팬카페 회원분들이 네. 오시면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가수 입장에서는 네. 너무 뿌듯하죠. 아, 이만큼 더 뿌듯한 게 있을까요? 약간 우리 팬분들을 칭찬해 주시는데 그렇죠.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 뿌듯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러면 5월에 김수찬 씨랑 김중현 씨랑 네. 같이 콘서트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 수찬 씨 팬도 만만치 않고 중현 씨 팬도 그렇죠. 만만치 않은데 네. 어떻게 구역 나눠서 앉아요?
그걸 사실 어떻게 하실지가 참 의문이긴 어. 한데 세 분의 가수분들의 팬들은 응. 모두 다 어.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뭔가 어울려도 괜찮을 우리는 한 가족. 네, 우리는 한 네네. 가족. 그날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 세 명의 가수의 모두의 팬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죠, 진짜 그렇죠. 공연이 재밌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함께 어우러져야. 네, 어우러지는 공연. 내 가수 나올 때만 색깔 맞아요, 풍선 맞아요. 흔들지 말고. 그러면은 네, 손해 네.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콘서트. 5월 9일, 네, 10일입니다. 5월 9일, 10일입니다. 네. 수찬이, 수연이, 중현이가 한 무대에 오르는 네. 그날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고향을 향한 마음이 고향 분들에게는 아주 잘 전달되는 모양이에요. 아, 네. 고향 자랑을 좀 하셔야죠. 너무 감사하게도 음. 대전시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그때 그 대전에서 이제 불탄 트롯맨 이후에 첫 행사를 할 때 아예 그냥 행사금을 아예 그냥 기부를 네. 대전시에 했었습니다.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광역시 홍보대사 힘들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광역시 홍보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잊지 않고 민수연이한테 또 이제 중요한 또 직책을 또 맡겨주셔서 어떻게든 더 이렇게 대전을 또 알리고 네. 그 고향이다 보니까 네. 고향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대전이 또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죠. 네. 대전에는 성심당 빵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민수연도 있습니다. 네. 네. 민수연이가 조금 더 유명해져서 대전 하면 민수연 하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심당에서 민수연 씨 노래를 좀 많이 틀어주시면 네. 너무 바랄 게 좋은데요? 없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10주년 앨범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나왔습니다. 네네. 네네. 정규 2집 앨범이 나왔는데 10곡을 가득 채워서 나왔습니다. 약간 욕심을 부렸죠. 그러면 주로 미는 노래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곡은 이제 젓가락 네네. 장단이라는 노래를 타이틀로 하고 있는데 정규 앨범을 냈을 때 이 10곡 전부를 다 띄워야겠다. 그래요? 10곡 전부가 다 타이틀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네네.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다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네네. 여러 군데서 이 노래 했다가 저 노래 했다가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앨범입니다. 그럼 한 곡만 한 소절 들려주시죠. 그러면 지금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곡 중에 젓가락 장단. 네네. 젓가락 장단에 흔히 오르면 옛 노래가 절로 나온다. 빠빠빠빠빠빠. 와, 네. 요건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약간 아유, 다르죠. 술도 못 드시는 분이고 젓가락 장단에 맞춰서 술을 못 먹는데 이상하게 네. 그 술에 관련된 노래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민수연 씨와 이렇게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네네. 뭔가 보이는 성향, 네. 보이는 기질 가운데 네. 중요한 무게 중심이 네. 책임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어떤 사명을 포함하는데 네네. 나는 트로트 가수야. 나는 정통 트로트 가수로서 트로트를 잘 불러서 네. 후대에 전해줘야 돼. 네. 라는 책임감. 네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우리 가정의 한 구성원이야. 네. 그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도 네. 엿보여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성격이 어떻게 보면 뭐 고지식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내가 해내야겠다. 그리고 이걸 책임을 져야겠다 하면은 정말 그냥 파고드는 스타일이어서 네. 그 마음은 아마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변함없는 것, 솔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2주 간격으로 수찬 씨 만나고 중현 씨 만나고 수현 씨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셋이서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결이 있어요. 그래요? 이들이 친한 네. 친구일 수 있겠구나. 이들이 이래서 가까운가 보다. 네네. 이래서 이들이 함께 콘서트를 하나 보다 하는 그런 묘한 결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너무 행복했고요. 어, 저는 여기 나와서 제 얘기를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영상이 오래오래
민수연의 솔직 토크의 네.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일단 5월 9일 10일에 있을 김수찬, 김중현, 민수연 3인 3색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가끔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 네. 그리고 감사한 마음 먹겠습니다. 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 때 어, 나오셔서 그래도 되나요? 마음껏 털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수 민수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박 웃음을 웃는다는 게 누군가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민수연 씨의 저 환한 웃음 5월 9일 10일 콘서트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재원 TV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